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0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딸이 6살의 귀여운 유치원생이라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웃기까지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셨고 엄마는 한바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탄광 때문인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충격에 실어증을 걸려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매일 누워만 계셨답니다. 이래저래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닌 직업전문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용과를 들어가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미용과에 진학했어요. 2년 동안은 미용 기술을 배우고 가발로 많은 실습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강원도에서 규모가 큰 미용실에 취직했답니다. 처음엔 바닥 청소와 샴푸하는 것만 했고 1년 뒤에나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었어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염색을 하며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았답니다. 어머 민숙이 오늘 머리 잘 나왔다. 거울 보니까 나 이영애 같지 않아.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말이야. 이영애보다 고현정 느낌이 있으신데요. 손님은 이목구비가 미스코리아 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자란 것보다 손님 얼굴이 어떤 머리든 커버해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스 김이 머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있네 기분이다. 이거 TV야 어머 영광이에요.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스 김 혼자 아픈 엄마 모시고 산다며 동생이 셋이라고 했나? 네 맞아요. 제가 가장 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어린 아가씨가 고생이 참 많아. 내가 앞으로 자기 앞으로 손님 많이 당겨올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야 그래만 주신다면 손님을 저만의 여왕으로 모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천군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단골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단골 손님이 가장 많은 미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선배 미용사 언니들이 저를 싫어했답니다. 야 김국자 이 기집애가 날이 갈수록 거만해져. 야 너 내 단골 손님 가로채 가니까 배때기가 뜨뜻하냐 고현정 닮은 손님이요. 이게 또 입을 터네. 야 그 아줌마가 어딜 봐서 고현정이야. 너 해도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현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손님이 저한테 머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미용사를 바꾸신 거겠죠. 언니가 부족한 게 있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말이에요. 언니.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일하세요. 이게 돌았나 감히 하늘 같은 선배한테 훈계질을 해. 너 돼지고 싶어 환장했니? 언니 확실히 말해둘게요. 나랑 붙으면 각오를 하셔야 해요. 강냉이 털리고 머리털 다 쥐어 뜯길 생각으로 덤벼야 합니다. 제 별명이 불독이에요. 김불독 한번 물면 놓지 않거든요. 뭐야 이게 지금 돌도 씹어먹는 짱돌이한테 까부는 거야? 야 불독 깃발을 이 짱돌이 뽀개줄 테니까 덤벼봐. 장순이 언니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 경고했습니다. 너야말로 오늘 제대로 교육받고 다른 사람 손님 가로채는 짓 다신 못하게 해주겠어. 들어와 이 상도덕 없는 년아.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손님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손봐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삼닭으로 유명했는데 잠자는 불독의 코털을 건드리니 제대로 손을 봐주려고 선배와 붙었습니다. 먼저 날라차기로 선배의 얼굴을 날려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잡아 뜯었습니다. 선배는 눈을 감고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너무 느려서 제 얼굴에 한 대도 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주고
다른 선배들이 그만하라고 말려서 싸움을 멈췄어요. 이제 내가 왜 불독인 줄 알겠지? 언니들, 나 조용히 좀 살자. 아픈 엄마와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다고. 내가 가장이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야. 분하다. 그래, 싸움은 싸움이니까 인정해야지. 내가 졌으니 김국자는 건들지 말자. 어렵게 사는 애니까 우리가 봐주면서 일하자고.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저는 실컷 두들겨 팬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그날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형 미용실에서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도박을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난리가 났고 저희 미용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도시로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와 맞짱을 떴던 장순이 언니가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국자야, 너 나랑 동업하지 않을래? 시장에 미용실 자리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 손님이 꽤 많은데 원장 아줌마가 몸이 아파서 접는다고 그러더라. 권리금이 조금 세긴 한데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언니, 내 사정 알잖아. 고등학생 동생 둘에 중학생 동생 하나. 얘네들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엄마 병원비하고 생활비 하면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진 돈이 거의 없단 말이야. 제안은 너무 고마운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네. 그래, 그럼 이 언니가 그 미용실 살 테니까 내가 직원으로 일할래? 월급은 전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줄게. 정말? 나야 그래만 주면 완전 땡큐지. 도시로 갈 필요 없이 강원도에서 지낼 수 있으니 최고의 조건이지.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야 하니까 언니가 날 구제해주면 평생 충성할게. 아이고, 딱한 것.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동생들 엄마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다. 그래, 이 언니가 너랑 맞짱 떠서 졌으니까 너를 두고두고 갈궈줄게. 내 밑으로 들어와서 개고생 좀 해봐. 알겠어? 언니, 실컷 갈구고 혼낼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혼내. 난 언제나 가이고 쓰레기를 빼놓고 있으니까 저는 장순이 언니가 매입한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터라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저희 두 사람의 예전 단골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머리가 꽤 좋았답니다. 장순 언니는 저에게 보너스를 제대로 줘서 월급이 2배는 넘었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던 사이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함께 재미있게 일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동생들 셋을 모두 대학을 보내고 뒷바라지를 더는 하지 않았어요. 동생들도 양심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을 한 번씩 받아가고 나서는 손을 벌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약했던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강원도에 남게 된 건 가족 중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돈을 모으기로 하고 똑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장순이 언니가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국자야, 우리 강원도에서 그만 벗어날까? 갈수록 손님이 줄어든다. 다들 도시로 이사가서 일어나는 현상이래. 우리도 도시로 떠날까? 너도 이제 뒷바라지 할 사람 없잖아. 그리고 돈도 꽤 모았으니까 나랑 동업으로 샵을 차리면 좋지 않겠어? 요즘 손님이 많이 줄긴 했어. 그럼 서울로 가자는 거야? 그렇지, 서울처럼 사람 많은 곳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이제 20대 후반인데 서울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돈도 벌고 남자도 만나자고. 그래, 좋다. 이 강원도 바닥을 벗어나자. 뽀대나게 서울 가서 우리 미용실을 차려보자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강원도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언니와 저는 같이 지낼 옥탑방을 구했고 아주 작은 상가에 자리를 얻어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기술이 좋으니 의자,
2개가 20개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미용실이 그렇게 많은지 저희 둘이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었습니다. 동네 단골들 빼고는 다른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자 손님도 많이 받으려고 미용실 앞에 남성 커트 환영이라고 써붙여놨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늘어났고 수입도 제법 좋아지더라고요. 남자들은 회전율이 좋아서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장순 언니는 남자 손님들을 받다가 한 손님과 눈이 맞았어요. 장사하는 남자였는데 근육질에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애를 몇 달 하더니 바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이에 언니는 저에게도 빨리 인연을 만들어보라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어요. 국자야,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네 나이 32이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혼은 때가 있어. 나중에 40이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난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잘 먹고 사는데 뭐하러 지옥을 찾아 들어가겠어? 지옥? 야, 이 언니 봐라. 맨날 홍콩 가서 얼굴 핀 거 안 보이냐? 희원이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쫙 폈다. 홍콩이 그렇게 좋냐? 알았다. 좋은 남자 있으면 바로 꼬셔서 시집 갈게. 저는 언니가 잘 사는 걸 보고 결혼의 꿈을 꾸기도 한 것 같아요. 형부가 언니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고 샘이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미용실에 처음 보는 남자 손님이 왔어요.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고 왔다면서 저에게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쥐가 파먹은 것 같은데 보이죠? 어머, 누가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저기 사거리에 있는 대형 미용실에서요. 디자이너라고 폼 잡더니 머리를 이따구로 깎아 놓았다니까요. 사장님이 제 머리를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죠? 여기 미용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남자 손님 많던데. 네, 최대한 커버해 볼게요. 기분 언짢으신 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머리를 다듬어 주었고 손님이 만족했답니다. 그러자 남자 손님은 앞으로 단골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머리를 해드렸는데 장순 언니가 저에게 왜 그리 눈치가 없냐고 하더군요. 국자, 너 바보니? 저 남자가 너한테 꽂혀서 매주 오는 거잖아. 아니야. 회사원이라 깔끔하게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넌 그걸 믿니? 내가 머리 잘라주겠다고 하면 내가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잖아. 내 손에만 맡기겠다는 건 뭔 소리겠어? 에이, 아닐 거야. 지난번에 명함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이 왜 날 좋아하겠어? 야, 내 남편도 잘나가는 장사꾼이야.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빵빵하다고 나도 알지. 아, 그런데 그 손님은 아닐 거야. 답답하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다음에 그 손님이 오면 대놓고 물어봐야겠어.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고집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온 남자 손님에게 언니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기 손님, 제 동생이 마음에 들어서 매주 오시는 거죠? 좋아하는 거 맞죠? 뭘 놀라고 그래요? 남자가 용기가 있어야 미인을 얻는 거 모르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고백해 보세요. 언니, 손님 불편하게 왜 그래? 그만해. 아, 아닙니다. 언니 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장님 좋아합니다. 네, 그게 저 말이에요. 그럼 매주 저희 미용실 오시는 게 절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숙맥이라 고백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언니분이 멍석을 깔아줬으니 고백해야겠네요. 사장님, 저 사장님이 좋아서 사장님 꿈까지 꾸고 있어요. 저랑 만나주세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하지? 이런 고백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 무척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저희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자 장순 언니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아, 진짜 둘 다 소심하네.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도 한 편 보고 들어와. 나 혼자 손님 받을 수 있으니까 얼른 나가서 데이트 하세요. 그러자 손님과 제가 어색하게 서 있자 언니가 내쫓듯이 미용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다시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쑥스러워하는 그 손님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국자씨, 우리 사귀어요. 사귀봐요. 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만나봐요, 백일씨.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제대로 남자를 사귀는 게 처음이라 많이 설레기도 했고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지 조심하면서 사귀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나이 34살이 되었고 애인의 나이가 37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제가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해야만 했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바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를 보는 눈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저놈이 사고를 쳤네. 내가 그렇게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무시하더니 미용쟁이를 데리고 왔어. 아이고 속 퍼져.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라잖아요. 인사 받으시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그래,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이봐, 아가씨 이리 와서 앉아. 네, 어머님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임신했다면서? 네, 어머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일하지? 미용실이 어디야? 시장 근처 상가예요. 학력이랑 가족 사안은 전에 들었어. 부모님 없고 남동생 셋이 있다고. 네, 제가 동생들 뒷바라지에서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그런데 자네 배경이랑 우리 집안이랑 너무 비교된다고 생각 안 해? 왜 생각 없이 임신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나? 제가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말을 계속 듣게 되자 대길 씨가 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애기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이 등신이 육갑을 떠내. 야, 인마 연대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 졸업까지 한 놈이 시골에서 살다 온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상식으로 말이 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 국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래, 국자든 숟가락이든 네 알아서 해라. 애까지 뵀는데 내가 뭘 어쩌겠냐? 대신 결혼식은 최소 인원만 부를 거다. 창피하게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치러야 한다고 알아듣겠냐?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을 억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사과해 주었어요. 국자야,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야. 고지식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한 귀로 흘려버리고 결혼 허락해준 것만 생각하고 이해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솔직히 기분 안 좋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 애기가 생겼으니 어쩌겠어 당신만 믿고 결혼해야지 알겠어 이해하고 결혼하자.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최대한 엄마랑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아주 적은 인원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매달 2번씩 온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막을 수 없었답니다. 남편이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며 가족 모임을 못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 똑같이 며느리 된 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모임에 나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 모임에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계속 부딪히다 보면 정이 들 것이고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댁 모임에 처음 가자마자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두고 아낌없이 무시의 말을 남발했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그렇게 내가 싫다면서 오늘은 무슨 바람으로 온 거냐 아버님 이제 형님도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제가 몇 번 전화 걸어서 갈궈줬더니 용케 나왔네요. 우리 똑부러진 희영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구나. 역시 넌 내 딸 같은 애다. 아주 잘했어. 어머님 형님이 미용쟁이니까 머리나 좀 감겨달라고 하세요. 머리 가렵다고 하셨잖아요. 마사지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형님 어머님이랑 저랑 머리 좀 감겨주세요. 시댁에 왔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그래 알겠어. 어머님 머리가 가벼우세요? 제가 시원하게 감겨드릴게요. 그 전에 내 발이나 주물러라. 발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니까 내가 주물러 봐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미용실에서 남의 머리 감겨주면서 CM이 발은 못 주물러주냐? 아니에요.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할 줄 아는 게 가위질이랑 마사지뿐이니까 그런 거나 열심히 해서 몸으로 때워라. 어머님. 그럼 저도 뭘 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희영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빵빵하니 가만히 숨만 쉬어도 된다. 넌 보석 같은 아이라고 고마워요. 어머님 형님 미용 일 다 하실 줄 알죠? 그럼 시어머니랑 저 발 닦아주시고 매니케어 좀 해주세요. 커플로 하트 뿅뿅 그려주세요. 그게 좋겠다. 우리 손발에 하는 네일아트 좀 해보자. 야 미용쟁이 얼른 우리 발부터 닦아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 고민해봤는데 싫다고 거절하면 또 미움만 더 받을 것 같다 꾹 참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발을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칠해줬고 손톱에도 깔끔하게 칠해줬어요. 그러자 동서가 다음 할 일을 주더군요. 형님 우리 손발에 네일 했으니까 형님이 혼자 밥 좀 해주셔야겠네요. 오늘 어머님이 버섯 전골이랑 냉면이 드시고 싶다네요. 장 봐와서 알아서 차려주세요. 들었으면 빨리 움직여라. 눈을 왜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장 봐올게요. 저는 끝까지 꾹 참고 시댁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니 화를 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고부는 저를 자주 부려먹으며 과시했습니다. 만삭일 때도 둘이 꽁냥거리며 놀고 있었고 저만 주방에 보내거나 그놈의 머리를 계속 감겨주었답니다. 남편은 출산하고 나면 시댁에 발을 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당한 무시가 큰 상처로 쌓여 있어서 되도록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얼마 뒤 어여쁜 딸애를 출산하게 되며 미용실을 잠시 쉬기로 했어요. 육아에 집중할 시기였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순 언니에게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죠.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서 언니는 알바생을 구해 청소와 샴푸를 시켰고 하루 종일 가위질과 염색약과 파마약을 묻혀가면서 고생이 많았답니다.
세월은 조금 흘러 딸애가 두 돌이 되었고 어린이집을 보내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육아와 일, 남편, 내조까지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하며 살아서 좋은 날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속을 썩이더군요. 제가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는데 그 이는 허구한 날 회식한다고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이라는 게 술이 곁들어지는 건 알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여보 일주일 내내 술 마시러 나가네. 주말에는 우리 혜경이 같이 돌보면 안 돼. 난 주말에 더 바쁜 미용사라고. 어린이집이 주말에 문을 닫아서 매번 미용실에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미용실을 때려치우면 되잖아.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난이야. 누가 당신더러 주말까지 일하라고 했어. 그냥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해. 이 남자가 술 먹었다고 아주 막말을 하네.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아우 지겨워. 이래서 집에 오고 싶겠냐? 혜경이 울다 가봐. 그이와 나누는 대화는 밤에 현관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낮에 카톡을 보내면 읽고 싶거나 아예 읽지도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후회도 들고 화가 났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남편이 달라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매우 미친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하루날 잡아서 잔소리를 심하게 했더니 바로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똑같이 따귀를 날려주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이기지 못한 저는 철저하게 얻어터졌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괘씸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왜 내 아들한테 까불어서 이 꼴이 된 거냐? 너도 너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혼내주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네. 몸이 많이 다치셨네. 형님 많이 아프시죠? 그러게 왜 아주버님 심기를 건드리셨어요? 이참에 이혼하시면 되겠네요. 미용실 하는 형님이 쪽팔렸는데 일이 잘 풀리게 생겼네요. 형수님 우리 형이랑 이혼하실 거죠?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사는 것도 웃기잖아요. 좋게 합의해서 끝내주세요. 오케이. 인연이 처음 맞은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야, 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 너 같은 걸 며느리로 계속 두기 싫으니까 이참에 찢어져라. 다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다친 걸 보시고 이혼하라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사니까 찢어질게요. 다들 나가세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키득거리며 웃더니 병실에서 나가더군요. 제가 왜 이런 집구석과 한 식구가 되었을까 하고 천장에 대고 후회의 말을 읊조렸네요. 저는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었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와 동서가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두 사람의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잡아낼까 싶어서 꼬리를 물고 따라갔죠. 이윽고 주택집의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는데 대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죠. 저 모르게 살림을 차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집을 향해 뛰어갔고 시어머니와 동서 앞에 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이 여자는 누구고 어라 이러면 나가린데 당신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미행이라도 한 거야? 야 이씨 너 우릴 미행한 거냐? 이거 아주 스토커가 따로 없네.
어머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겠으니까 빨리 말해봐.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자기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하더군요. 아, 이쪽은 내 애인이야. 곧 결혼할 계획이야. 당신하고 이혼한 뒤에 말이야. 뭐 나랑 이혼하고 결혼할 여자 완전 개자식이었네. 나한테 손을 댄 이유가 이거였어.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새 여자랑 동거 중이었던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 여자랑 사귄 지 꽤 됐어. 얘는 당신과 다르게 금수저거든. 날 대기업 임원으로 키워줄 사람이라고 남의 더러운 머리 만지는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거가 주둥아리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얘는 눈치 없이 왜 여길 따라와서 여러 사람 난감하게 만든 거야? 어머님 차라리 잘 됐죠. 이 미용쟁이가 아주버님한테 얻어터지고도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 꼴을 봤으니 바로 이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설마 지금 아주버님하고 새 형님을 보고도 계속 같이 살면 바보 천치 아니겠어요? 형님 바로 이혼하실 거죠.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끝내세요. 그래, 내가 충분한 돈을 줄 테니까 내 아들 놓아줘라. 그리고 내 딸은 내가 키우게 해주마. 아주 큰 제안을 해주시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손녀딸을 무지하게 아끼는 줄 알겠어요. 정작 손녀딸 나이도 잘 모르면서 나도 이 꼴을 보고 계속 어머님 아들놈이랑 같이 살 마음 없어요. 그래요. 위자료 주세요. 저한테 손을 댄 것도 모자라. 바람 피우고 살림까지 차렸으니 꽤 많이 주셔야 할 겁니다. 역시 돈 밝히는 기지이었어. 애초에 내 아들 꼬신 이유가 잘나가는 남자라서 꼬리를 친 거지 알았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봐라. 곧 이혼장 가져가서 합의 이혼하도록 하지. 어머나, 그럼 이제 아주버님 해방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꿈을 이루셨어요.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제대로 눈도장 찍었고 남편과 시모, 동서의 면상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의 멀쩡한 얼굴을 갈아버리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끝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조사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요즘 심부름센터에서는 못해주는 게 없었으니 상간녀에 대해 탈탈 털어달라고 의뢰했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뭐 하는 여자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중견기업 오너의 딸이고 금수저인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또한 현재 유부녀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당장 이혼할 사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여러 사진을 의뢰했고 출력한 사진들을 가지고 상간녀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미려 씨 남편 되시죠? 저는 박대길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박대길 씨가 누군데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100마디 말보다 증거물 하나가 낫겠네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제작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내 마누라 맞습니까? 지금 내 마누라가 딴 놈이랑 그 짓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게 맞냐고요? 그 딴 놈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저랑 이혼하고 사모님이랑 재혼한다던데요.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 옆에 내가 제대로 돌았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요즘 변호사 만나고 다니더니 나랑 이혼하려고 머리 쓰고 있었구만. 많이 놀라셨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제대로 뒤통수 맞고 있는 걸 끝까지 모른 채 이혼당할 뻔했어요.
다른 이유를 들면서 소송했으면 억울하게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손에 증거가 있으니 10배로 돌려줘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바빠서 일어나야겠네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상간녀의 남편은 흥분한 것 같으면서도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복수해 줄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얻어터져서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안실로 달려갔는데 먼저 와 있던 시어머니와 동서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까무러치고 있었고 시동생 부부도 충격이 심해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는데 바로 상간녀였어요. 제가 상간녀 남편을 찾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2년 놈을 혼내주다가 끝장을 보고 만 거예요. 현재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못할 짓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생을 종친 걸 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입을 뻥긋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저 역시 겁에 질려 있었어요. 영안실에 있던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기 왔어요. 아주머님을 골로 보낸 장본인이 왔다고요? 뭐 저저 찢어발기려니 여길 왔다고. 너 잘 왔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드니까 속이 후련하냐? 그깟 바람 좀 피우고 살림 좀 차렸다고 애인 남편을 찾아가 일러 바쳐서 이 사다리를 만들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널 오늘 찢어발기고 나도 되어버리고 말겠어.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결자해지. 여하튼 두 남녀가 책임을 지게 됐네요. 가정을 망친 죄가 있으니 하늘이 벌을 내렸나 봅니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차피 저를 버릴 놈이었으니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을게요. 아, 그럼 사별한 거니? 남편의 재산은 제가 1순위로 받겠죠. 보험금이랑 개인 재산을 위자료로 받으면 되겠다. 그렇죠. 어머님 희영아 지금 쟤 뭐라는 거냐?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아들 재산을 처먹겠다는 거니? 어머님 저거 보통 년이 아니에요. 지금 지 남편이 저렇게 됐는데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들이 공감할 줄 모른다던데 형님은 소시오패스가 확실합니다. 마음대로 욕해라 동서. 그런데 그러다 혓바닥 날아갈지도 몰라. 조심하라고. 이 또라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살 난 거 안 보여. 네가 내 새 형님이 될 사람의 남편을 찾아가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 여기서 내 탓하다니. 그래 맞다. 나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시원해. 재산 두둑하게 받아서 딸이랑 오순오순 살면 된다고. 그럼 니들은 향 냄새 맡으면서 장례나 치르세요. 그리고 여기 세 사람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저 악랄한 년 너 내 눈에 또 띄면 그땐 니년 초상을 치를 줄 알아. 어머님 제가 저 미용쟁이에게 꼭 복수해 줄게요. 지금은 아주버님만 생각하자고요. 저는 영안실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으니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과시하는 걸 참고 살아왔는데 남편마저 등을 돌리고 새 살림을 차렸으니 싹 다 지옥에 보내고 싶었는데 일부 복수가 저절로 이루어졌으니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보험을 받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유산 불화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거로 해서 재판이 끝났답니다. 이에 큰 돈이 생겨서 사업 동지인 장순이 언니에게 더 큰 곳으로 이사하자고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큰 물에서 놀자. 나 유산 받은 거 꽤 많거든. 그거로 대형 미용실 차리자. 여기 권리금 받은 걸 더하면 큰 샵을 차릴 수 있을 거야. 뭐 그게 진짜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너 괜찮은 거야.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힘들지 않아. 배신 때린 놈한테 눈물을 흘려줄 마음은 없어. 그냥 나랑 내 딸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전하자. 그래, 큰 물에서 놀아보자. 대박 터뜨려서 빌딩도 사고 몰스로이스도 끌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받은 유산을 언니에게 맡기며 계약과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딸아이가 아빠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날이 많아서 제가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뒤 완공된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순 언니가 아닌 낯선 여자가 있더군요. 누구냐고 따졌더니 그 여자는 자기가 사장이라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저를 내쫓았답니다. 장순이 언니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장순 언니가 미용실을 완공시키고 익명의 여자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서 도망갔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만나 10수년을 함께해온 파트너였는데 제대로 배신당하고 만 거죠. 제가 투자한 돈까지 다 들고 튀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순 언니, 형님 저예요. 제 번호로 걸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지인한테 핸드폰 빌렸어요. 제 미용실에 다녀갔다면서요? 동서 미용실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그 장순이라는 여자한테 미용실을 샀거든요. 비싼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살살 꼬셨더니 바로 계약하던데요. 그 여자 지금 도망가서 못 찾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자네가 계획한 거야? 내가 새로 미용실 내는 걸로 알고. 그럼 순순히 젖을 줄 알았니? 야, 이제 한번 망하게 했으니 더 크게 망하게 해줄게.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내가 확실하게 다 조어줄 거야. 장순 언니가 돈에 넘어간 거구나. 그래, 잘됐다. 그 언니 나 때문에 대신 고생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돈을 쥐고 떠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고마워. 동서, 나 대신 장순 언니 챙겨줘서 뭐 넌 화도 안 나? 이런 우라질 년을 봤나? 차라리 화를 내. 내가 무슨 보살이야? 아니, 정말 잘된 일이야. 장순 언니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 복수 기대할게. 언제든 덤벼봐. 동서가 시어머니와 작당하고 장순 언니를 꼬셨나 본데 저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 같은 건 없다고 여기며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미용실 직원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미용실을 내고 혼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 큰 회사에서 주최하는 송년회에 나갔답니다. 저는 거기서 단골 손님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기분 좋게 갔는데 악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형님 여긴 어쩐 일로 껌이라도 팔러 오셨어? 내가 엿먹여주고 나서 잘 사셨나?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한테 빼앗아간 미용실은 어떻게 잘 되나? 거기 벌써 팔았지? 난 투자 목적으로 거기를 산 거야. 물론 형님한테 복수해 주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 그래. 투자해서 돈은 많이 남겨 먹었어.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니 반갑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구나. 자네가 복수하려고 내 미용실 가져갔었지. 그래서 나도 동서한테 돌려주려고 이 회사의 남편을 만들었어. 저기 오네. 여보. 당신 왔어. 혜경이는 어린이집에 잘 갔어. 응. 잘 데려다 주고 왔어. 여보, 여기 조이영 과장 잘 알아? 잘 알지?
왜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럼 아주 잘 알지? 내 동서야 전 동서 뭐야? 그런 사이였어? 응,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몰랐네. 저희 새 남편은 미용실 단골이었는데 동서와 같은 회사의 간부인 걸 알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이가 저에게 고백을 해줘서 연애를 하고 재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동서에게 복수해 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답니다. 형님. 아니 사모님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사모님 듣기 좋네. 앞으로는 그렇게 극존칭을 써주길 바래. 사모님 우리 옛날 일은 잊고 잘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도 자네한테 고개 숙여 사과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저기 오시네. 어머님이랑 서방님 내가 비서를 통해 초대했어. 동서가 큰 상을 받는다고 서프라이즈로 몰래 오시게 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상을 받다니요. 어머님 여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서 높은 양반이 초대장을 주고 갔다. 희영이 내가 오늘 큰 상을 받는다며 여보 회사에서 잘 나가네. 이제 곧 처장 되는 거야. 성과가 그렇게 좋다며 나 상 같은 거 안 받아. 여긴 그냥 송년회 파티장이라고. 저 여자가 뭔가를 꾸민 것 같아. 쟤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아니냐? 저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야,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네 년을 씹어 먹어주겠어.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직 정정하시네. 일단 저기 나오는 영상부터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남편의 비서한테 손짓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파티장 안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답니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동영상이었어요. 오빠 오늘도 화끈했어. 너무 좋아. 자기야 당신 아들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 남편은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내 남편은 멍청해서 그런 의심은 안 해. 시어미도 똑같은 팔푼이고 그렇구나. 요즘 자기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아들 데리고 도망가서 살까? 아이고 지랄을 하세요. 내가 호빠놈이랑 왜 도망을 가냐? 오빠는 그냥 하던 것만 잘하면 돼. 빨리 2차전 들어가자. 나 요즘 남편놈이랑 그 짓 하면서 만족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얼른 홍콩 보내줘. 그래. 우린 역시 이렇게 평생 파트너로 지내는 게 어울리지. 그럼 비행기 출발합니다. 영상 속 동서는 잘생기고 늙은 술집 남자와 그 짓을 아주 길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고 혼절하고 말았고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동서를 먼지나에게 밟아줬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견, 내 아들이 저놈 아들이라고 이 더러운 걸레야. 이게 네 실체였냐?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사기야 조작이라고. 형님이 우리 식구를 파면시키려고 만든 가짜라고. 그건 내 아들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 당신 만약 나를 기만한 거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가지마. 여보 더러운 것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냐? 네 동영상을 아주 잘 봤다. 그럼 이제부터 네 년을 손 봐줘야겠구나.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케이크에 쳐박고 접시에 쳐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동서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벌벌 떨면서 동서를 깨워봤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회사 직원 누군가 119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대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동서의 바람 피우는 영상이 전부였는데 이렇게까지 큰 파멸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하튼 동서는 저 세상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끌려가자마자 진술을 하더니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비서가 실수로 영상을 틀었다고 진술하니 훈방 조치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친자가 아닌 걸 알고 돌아버렸는데 동서를 잃고 시어머니까지 잃어서 2배로 미쳐버렸습니다. 자식을 파양하려고 소송을 했지만 친부가 자취를 감춘 데다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서 파양해 주는 게 아니었으니 그냥 홀로 남의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저를 기만하던 시댁 식구들 모두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나니 제가 상처 입고 참아왔던 과거가 깨끗이 잊혀지더군요. 세상엔 또라이가 많습니다. 사람을 하인처럼 부리는 시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내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이혼을 계획하는 놈도 많을 겁니다. 또 학력과 집안 배경으로 윗사람을 개무시하는 동서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단하는 저의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장순 연니한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불독에게 물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라고 일러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정을 버렸답니다. 지금은 재혼한 남편과 의붓 아들, 그리고 제 딸까지 4식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과정을 이루려고 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생각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